네, 저희 영화 기쁜 우리 여름날은 이제 사진 작가를 꿈꾸다가 이제는 꿈을 접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카메라 판매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 찬이랑 이제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는 세영이가 같이 늦여름에 여행을 떠나는 로드무비 형식을 띠고 있는 멜로 드라마, 멜로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좋다. 아무래도 독립영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영화보다 볼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무비에서 그나마 좀 관객들한테 시각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좀 한여름에 푸르른 자연 이것도 충분히 볼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케이션도 좀 고심해서 선정을 했었고 네, 촬영도 좀 이렇게 컷 끊어가기보다는 좀 길게 풍광이나 그 공기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요즘 이제 멜로 같은 경우에 드라마도 그렇고 한 10년 전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에서 멜로를 봤을 때는 20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다뤘는데 요즘은 30대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늦춰지고 있잖아요. 뭐 결혼, 연애, 뭐 학업부터 시작해서 뭐 스펙 이렇게 쌓는다 취업도 늦어지고 막 이러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연애는 뒷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급속도로 최근 한 몇 년 상간에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좀 돈이 많이 들고 돈을 내고 봐야 되는 영화나 이런 것들은 좀 안정적인 이 관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30대나 뭐 이런 배경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면 좀 20대 얘기면 20대들이 소구할 수 있는 멜로는 유튜브나 뭐 웹드라마 이런 데서 또 매체로 다 소구를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웹드라마는 또 현실적인 문제는 얘기하지 못하고 판타지적인 거 이런 것만 또 다루다 보니까 진짜 20대들이 고민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다 했을 때 이게 또 상업영화나 큰 이야기로 갈 건 아닌 것 같고 작은 사이즈로 좀 진지하게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하게 됐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로드무비가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고 또 이야기도 여러 가지 좀 다채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로드무비 장르를 만드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영화에서도 또 실제로 그런 대사도 나오지만 두 연인이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일하는 데서 듣는 얘기가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한 손님들이 너도 결혼 전에 여행 둘이 같이 길게 여행 꼭 가봐. 여행 가면 인상 다 들통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는 현실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잠깐 데이트할 때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가장 치졸한 면 이런 것들도 드러날 수 있는 게 또 여행이라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운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사운드에 좀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인물들이 이제 과거도 회상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계절감에 따라서 우리가 소리로 또 어떤 보면 뭐 시청각적인 것들이 과거를 좀 환기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냄새는 영화 안에 표현하기 어렵지만 어떤 소리 같은 것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기억도 환기시켜주고 그래서 또 그때 이야기가 흘러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사운드를 좀 여러 가지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겨울 장면도 조금 뭐 나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눈보라치는 소리 같은 것도 좀 다채롭게 써보고 여름에 매미, 뭐 벌레 소리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인물들 감정에 따라 그래서 또 날씨도 사실 로드무비라서 태풍도 막 오고 했었는데 그때는 막 거세게 바람 부는 소리, 빗소리 이런 것들이 또 감정을 건드려 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컨셉을 잡고 인물의 감정 변화에 따라 사운드 디자인도 좀 공들여 해서 뭐 그거를 또 중점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좀 재미있는 영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부산영화제 인연이 좀 깊다고 할 수 있는 게 딱 10년 전에 저도 스텝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마켓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영화 연출하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다 연출 접고 다른 일 하자 하면서 영화제 왔는데 4달 해보니까 영화제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이게 나만 연출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게 힘들구나. 이 사람이 엄청 힘들게 일하네 하고는 사실 4달 하고 약간 뒤어갖고 다시 연출 시작을 했고 그러고 만든 게 셔틀콕이라는 작품이었고 그걸 다시 초청을 해서 2013년에 부산영화제 처음 온 거였어요. 7년 만에 이렇게 두 번째 작품으로 첫 선보이게 됐는데 당연히 축소가 돼서 너무 아쉬운 마음도 또 있지만 또 사람이 참 우스운 게 처음에 49명 됐을 때 정말 제가 후반 작업하면서 이거를 49명 보여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다가 100명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100명 2배가 됐구나 하고 해서 뭐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니까 그래도 취소되지 않은 게 어디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또 일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밑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고생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최해줘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네. 저희 영화,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만들었고요. 촬영도 치열하게 했고, 또 편집 후반 작업도 어디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있는 데까지는 다 짜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도 충분히 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